내가 원할 때는 해야 된다. 뭐 두세 번 그런 게 없어요. 뭐 10번이면 10번이든 한 번이든 한 번이든 그거를 제가 조건을 걸었어요. 뭐 하고 싶은데 못하는 관계라면 헤어져서 그 행복을 찾는 게 맞죠. 부부 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 이희자라고 하고 나이는 46세. 현재 인테리어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인테리어. 안녕하세요. 저는 와이프 김현수, 똑같이 46세, 인플루언서이면서 개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분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아, 그래요? 네. SNS에서. 처음 만난 얘기 좀 해주세요. 아니, 원래 그 친구처럼 만나다가요. 아, 친구보다 그 좀 더 로맨틱한 관계가 될 수도 있는 그 사람이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제가 보기엔 저한테 약간 첫눈까지는 아니지만 반한? 아니, 좋아하는 그런 것 같은데 그거를 이게 계속 인정을 안 하고 사람들한테 뭐 얘기를 할 때마다 반했다는 거는 제가 이 뉘앙스를 좀 모를 수도 있지만 되게 센 말 아니야? 반했다는 거는 좀 약간 이성을 약간 잃고 아니야, 약간 그건 완전 약간 아니, 그런 건 아니야. 댄시 얘 한국 사람이 아니라서 이 말에 아,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그냥 7년 연속으로 방구에 한 번도 안 나오고 계속 미국에 살아왔고요. 그다음에 한국 들어온 지는 한 2002년도 월드컵 때 다시 들어온 것 같습니다. 한국 학교를 다닌 적이 없으니까 단어하고 그런 수준이 집에서 쓰는 수준. 그래 여튼 저에게 반했다는 거는 내가 좀 결론은 센 말이고. 네. 그럼 결혼은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저희가 사실 재혼을 한 커플이라서 우선은 살아보고 결혼을 결정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같이 먼저 살았죠. 한 3년? 2, 3년? 저는 그때 결혼에 대한 그 이미지가 되게 싫었어요. 한번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그쵸. 미국에서는 또 이 동거대에서 딱히 이상하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근데 우리 나이가 그러니까 결혼했나 봐요. 뭐 이렇게 질문하니까 우리는 그냥 사귀는 뭐 동거하는 사람이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그냥 목표가 사실 결혼이었어요. 결혼을 한 여자로서 살고 싶으니 35세 전에 결론을 안 내리면 나는 다른 남자를 찾아 새 출발하러 떠나겠다. 결혼 이제 하자 말자 이런 걸로 한 1년 정도 계속 싸웠거든요. 막 싸우다가 제가 좀 중요한 순간에 꼭 점을 좀 보거든요. 새 사람을 찾아 떠나야 될 것 같아. 그 전에 점을 봐야겠다고 생각해서 점을 봤는데 점 보는 분이 저한테 현수 씨는 지금 희재 씨랑 헤어지면은 앞으로 남자가 쭉 없대는 거예요. 어떡해. 하지만 희재 씨는 현수 씨랑 헤어져도 계속 쭉 여자가 있을 텐데 그냥 참고 살면은 성격이 조금씩 좋아질 테니까 참고 살라서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와, 정말 막 난 길거리에 외롭게 혼자 다니는데 얘가 막 갑자기 여자랑 팔짱 끼고 가는 그런 모습이 막 상상이 되면서 당연하지. 그래 내가 좀 참고 살아야겠다. 그래서 그 계속 다독여서 이제 결혼까지 와서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남자분 몸 좋은 거 봐. 그러니까. 자기 관리 두 분 다. 그러니까. 오늘 의뢰해 주신 분 누구신가요? 저요. 저희 남편이 성격이 워낙 강해서 사실 일주일에 10몇 년째 3회를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좀 많이 힘들어요. 약간 자랑하려고 나오시는 그런 것 같아요. 남자도 이렇게 되게 짜게 하고. 진짜 자랑 같으신데. 제가 원하는 거는 그래 2번은 제가 의무적으로라도 꼭 하겠지만 근데 저도 바쁜데 한 3번째는 거부권을 줬으면 좋겠다. 그게 사실 제가 원하는 거예요. 일단 저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혼을 다시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할 거면 일단 내가 원할 때는 해야 된다. 뭐 두세 번 그런 게 없어요. 뭐 10번이면 10번이든 한 번이든 한 번이든 그거를 제가 조건을 걸었어요. 어머! 세다. 결혼 전에 결혼 조건이 그거였어요? 자기가 원할 때 해야 한다. 와우. 근데 부인이 저걸 오케이 했단 말 아니에요? 그때는 또 젊었으니까 또.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런 조건으로 결혼한 적이 없거든요. 그치. 그런 프로포즈가 어딨어.
결혼 전에 했던 말이 아니라 결혼해서 살면서 계속 싸우다가 결혼 4년 차, 5년 차에 들어갔던 그러니까 그 내용인데 어느 순간부터 아니 이 술만 부분도 마시면은 맞는데 그 그 결혼하기 전에도 내가 이 얘기를 아니라니까 했어. 아니라고요. 뚜렷한 게 없으니까. 왜냐면 구두로 다 하니까요. 자, 증거가 없으면 말하지 마요. 그렇지. 그리고 기억력이 별로 안 좋아요. 매번 일주일이 넘었다는 거예요. 안 한 지 일주일이 넘었다고 자꾸 그래서 아니, 그건 농담을 하는 농담 거예요. 아니야. 내가 그래서 이걸 다이어리 항상 표시를 하거든. 이제는 표시한 지 꽤 됐어요. 이거 보여줘요. 이거 봐라 이틀밖에 안 됐다. 무슨 일주일이냐. 그러면 이상하네. 또 이러죠. 아우, 활발하시네. 지금 이제 전국에 지금 에로부 같이 보고 계신 부부들 다 씁쓸하니 그냥 이렇게 식어 빠진 맥주. 야, 아유, 한 명은 남편 일어나지. 그냥 다 안 그래요, 지금 일어나. 분위기. 그냥 안 일어나. 일어나면서 저거 병이야? 그러고 이럴 거야. 막 그러면서 막. 근데 남편들 괜히. 두 분이서 싸우셨어요. 그럴 경우는 부부관계는 아, 2, 3일 동안 뭐 약간 막 얘기 안 한 적도 있고 막 그래요. 3일째가 되면 일단 제가 예, 이거 그냥 방으로 오라고 해요. 그냥 엄마. 아, 화해 방법을 몸으로 하는군요. 어쨌거나 그 3회를 연속으로 이렇게 풀든지 뭐라 하지. 그 횟수는 채웠지. 채워요. 4년 동안 늘 이 남자는 학력이 왕성했다. 남편분 어떤? 연락기. 진짜 럭키다. 진심으로 지한 씨 너무 진심이 묻어났는데 지금. 남자들 다 변하지 않나요? 정말 럭키 아니에요? 진짜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 효과는 없지만 성욕을 떨어뜨리려고 일부러 아내분들이 이렇게 노력도 하시기도 한대요. 남편의 성욕을 떨어뜨리기 위한 시도를 하게 되었고 온몸에 힘 쭉 빠질 때까지 빡세게 운동 좀 시켜주세요. 만약에 몰래 그렇게 해자고 저한테 들키면 엄청 크게 싸울 거고. 이혼할걸요 아마? 예. 어머나. 그런 걸 또 절대 원치 않을 거예요. 친구도 욕심이 되게 많아요. 저분 웃으면 어떡해. 뭐 나쁘지 않지요. 좋지요. 좋은데 제가 이제 개인 사업을 하고 일이 진짜 바쁘거든요. 저는 뭐 약속 미팅에서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이렇게 풀로 차 있는데 저도 바쁘면 약간 거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거부를 했을 때 그냥 그걸 약간 오케이를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오케이는 해요. 말로. 그래 알았어. 네가 바쁘니까. 근데 그날 계속 시비를 걸어요. 그 자기는 자기가 시비를 거는지 몰라. 왜냐면 목소리가 살짝 싸늘해지면서 너 거기 옷 안 걸어놨어? 뭐 신발 야 부엌 봤어? 너 왜 이렇게 집이 지저분해? 이런 걸로 자꾸 시비를 거니까 되게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시비를 건다고 표현을 하는데 어쨌거나 지저분한 그걸 잘 싫어해요. 근데 나가면서 그렇게 한 상태로 나가니까 제가 항상 뭐 그런 거고 그거를 못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예. 그런 건 아니야. 마니아는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모르겠는데. 자기가 정말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야. 왜냐면 기분이 좋을 때는 똑같은 위치에 집이 그만큼 쌓여 있어도 나한테 뭐라고 안 그래. 근데 정말 그런 날은 갑자기 지나가다가 뭐 그럴 수 있지. 당연히 뭐 식당 인테리어 할 때 매출이 너무 잘 나오면 인테리어 뭐 이거 갖고 뭐라고 안 하잖아. 그냥 장사가 너무 잘 되니까. 장사가 안 될 때는 뭐 이것보다 다 클레임을 걸지. 그런 거야 원래. 그치, 근데 안 되면 또 인테리어 탓을 맞아. 하셨죠. 맞아요. 한국말 너무 잘하시는데요. 비교랑 이런 것도 너무 잘하시는데요. 근데 처음에는 내가 일 때문에 못한다는데 그거를 약간 안 받아들여주는 게 내 일을 무시하나? 약간 그런 생각도 있었고 나는 너무 맞춰주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저도 더 거절을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그게 결국엔 싸움이 되게 커지더라고요. 이제 우리 남편은 외면한다고 약간 느낀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래서 그냥 어느 순간부터는 뭐 그래 그냥 뭐 오케이 근데 그러고 나면은 하하호호 막 저한테 막 잘해서 장난쳐요. 그 이후로 저의 삶이 편하더라고요. 안 그러면 다시 저를 막 괴롭힌다고 말하지 않고 뭐라 그러지 독재자처럼 구니까 더 심하게 말했는데요? 세졌는데. 진짜 독재자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치 뭐. 독재자가 자기가 독재자라고 생각하는 거 본 적 있어? I don't think 다 so. 민주적이라고 생각하지. 여튼 그래서 저는 그냥 그거에 그냥 이제 하자만 하고 그냥 그러고 살죠. 결혼. 근데
그러면 뭐 우리는 굳이 결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머. 결혼 생활을 유지할 필요는 없죠. 저런 얘기를 한다. 심한 말일 수도 있는데. 뭐 하고 싶은데 못하는 관계라면 헤어져서 그 행복을 찾는 게 맞죠. 어머. 결혼이 육체적인 사랑이 다가 아닐 텐데. 되게 위험한 발언이신데, 저거? 너무했다. 되게 위험하시다. 다른 의미가 있겠죠? 왜냐면 확실히 재혼이니까요. 우리가 처음부터 이런 내숭은 없었어요. 원하는 걸 딱 얘기하고 요구하는 것도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는 애를 같이 낳자. 우리는 패밀리를 키우자. 저는 처음부터 그건 안 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딱. 예. 둘 다 자녀가 그치. 있고. 그래서 집에 우리 둘만 있으니까 이 우리 부부의 가장 중요한 거는 부부 관계라고 저는 봐요. 어쨌거나 그런 관계를 안 하게 되면 약간 부부 관계가 나빠지는 걸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거를 계속 그래도 최대한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거를 이 친구도 그거를 잘 알아요. 근데 한 4년, 5년 전부터 이렇게 하면서 더 많이 약간 사람들 많이 만나게 되고 집에 있는 시간이 이제는 그만큼 줄어들었으니까요. 부부 관계 뭐 그것도 지금 시간이 좀 많이 밀린 것 같다. 지금 우리가 할 것도 많은데 왜 또 오늘 저녁 약속 잡았냐. 그것 때문에 많이 싸운 거였어요. 네. 남편 입장에서 와이프가 바쁜 건 딱히 좋은 건 아니에요. 엄마, 참. 제가 기본적인 그 철학이 남자든 여자든 할 일은 다 해야 돼요. 그것도 안 하고 이거 일을 계속 벌리면 저는 약간 그 꼴을 못 봐요. 내가 일을 많이 줄였지 그러고. 착한 와이프지. 근데 우리는 좀 더 자유로운, 좀 더 쿨한 아메리칸 마인드를 기대했는데 그게 아니라 더하네요. 거의 우리나라 80년대 마인드인 것 예. 같은데 내 일은 중요하고 와이프의 일은 쉽게 말하면 집안일을 해야지 왜 일을 해. 맞아요. 부인이 일하는 거에 대해서 큰 의미를 주거나 그거를 먼저 존중해지는 느낌이 1도 없는데 정말. 그러네. 그래서 어쨌거나 계속 부닥치니까 이게 너무 저한테 이게 건강에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 이렇게 싸우면 나는 차라리 우리가 헤어지는 게 낫다.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친구가 사실 항상 붙잡았어요. 그건 사실이잖아. 그렇지. 아니 뭐 좀 안 맞으면은 열심히 둘이 고쳐서 그래서 앞에 단계로 나가야지. 약간 성격이 다른 게 저는 물건이 뭔가 고장이 나거나 마음에 안 들면은 고쳐 쓰거든요. 고쳐서 잘 쓸 수 있는데 저희 남편은 뭐 남을 주든지 버리든지 그 물건은 그냥 안 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되게 극단적으로 말하면. 근데 인간관계도 약간 그렇고 저랑 트러블이 있을 때마다 사실이야. 뭐. 저는 그게 극단적인 게 아니라 이거를 싸우는 게 싫은 거예요. 저는 해야 될 게 되게 많은데 그런 데서 에너지를 쓰는 게 되게 싫은 사람이라서 부부 싸움도 저는 싫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저를 좋아하니까 미치겠다. 본인이 바꿔야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어머. 뭐라고? 아니 그렇잖아. 내가 바꿔야 된다고? 아니 다시 붙잡고 다시 온 사람이잖아. 내가 자기를 잘 구슬려갖고 다음 아니, 발전된 인간을 만들어서 여기 온 거지. 진짜 황당하다. 아니, 그럼 남편분은 저희 아내분을 안 사랑하시나? 그러니까 좀. 아니, 그거 너무 일방적으로. 진짜 독재자신가 봐요. 저희가 약간. 듣기에는 좀 오해가 될 수 있는 말이고 여자분만 사랑하시고 이 결혼 관계를 유지하는 게 내가 꽤나 많은 특혜를 너한테 준 거다라는 마인드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분 같아요. 근데 그거 너무 상처예요. 그거 되게 안 좋은 건데. 제가 생각을 이제 고쳐 먹은 거죠 그 당시에. 좀 남편을 맞춰야겠다. 안 그러면 골이 깊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더 그런 횟수나 뭐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걸 더 확실히 짚고 넘어간 것 같아요. 제가 아침에 물어보거든요. 요쯤 되면 요구할 때가 됐었을 때쯤 시점에, 그러니까 나 오늘 9시 반에 나가야 되는데 그 미팅이 있어서 한 7시 반쯤에 우선 깨워서 물어봐요. 빨리 정해라. 한번 할 것인지 아니면은 안 할 것인지. 무슨 숙제처럼 저렇게 하시나 보다. 어떡해. 야, 그러면 자기 졸리니까 그냥 자기 잘 테니까 너 나가래요. 거절을 하다가 나가기 직전에 지금 출발해야 되는 그때 갑자기 눈을 딱 뜨더니 하고 나가라는 거였어요. 야, 내가 아까 2시간 전에 물어봤지. 그거 진짜 많은 거 알지? 근데 내가 지금 시간이 얼마나 촉박한데 나 지금 준비를 이렇게 10분 단위로 다 했는데 난 나가야 된다. 그럼 이제 기분 나빠요. 그러면은 이제 약간 눈치를 봐서 늦어도 되는 약속이면은 본인의 요구를 들어주고. 사실 저도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면 훨씬 좋은데. 그러니까. 저는 너무 시간이 촉박하고 막 계속 중간에 시계 봐야 되고 하다가 15분 혼자서 막 나가야 되는데 이러고 있는 것도 사실 저도 화가 나요.
내가 이걸 왜 굳이 이렇게 힘든 시간과 이걸 쪼개서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럼 나중엔 제가 한마디 하죠. 또 그렇게 급할 때 하자면 그때는 나도 한번 좀 제대로 된 좀 이렇게 해보자. 맞아요. 이건 진짜 우리가- 그냥 내가 계속 노동을 하는 아니, 느낌이니. 서로가 좋아서 서로가 원해서 진짜 부부관계를 해야 되는데 아니, 맨 처음 봤을 때는 자랑하러 나오셨나. 저도- 아니면 좋게 그냥 가볍게 봤는데. 저도 럭키인 들으- 줄 알았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심각한 것 같기도 한데 막 이런 생각이 들네요. 말이 안 나네. 아이고. 때로는 이렇게 내가 해줘야 될 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으신가요? 저 항상 저의 해줘야 될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what? 아니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아내를 화내는 사람이 자기니까 나한테는 해줘야 되는 일이 의무 중에 하나지. 아니 지금 아니 근데 이거를 하게 되면 일단 웬만한 거는 다 화목해져요. 결론만 얘기하면 좋은 거였어요. 그게 우리 관계에서. 아니 그리고 세상에. 친구 훨씬 더 요즘엔 즐기는 것 같더라고요. 이 친구 훨씬 더 요즘엔 즐기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하는 도중에 이 반응하고 이상한 소리 이 없어. 액션이 훨씬 더 과해요. 근데 그 다이어리에 붙어 있는 스티커 그 개수를 봤잖아요. 정말 기본적으로 그런 거를 본인도 원하고 좋아해야지. 정말 그게 힘든 분은 그 정도 못해. 그치, 그건 또 그냥 그러네. 안 살아 못해 그냥 죄송해요 뭐 그러더라도 못하는 거야. 진짜 근데 그 정도 스티커 개수가 나온다는 거는 또 그렇겠네요. 맞아 어느 정도 또 또는 맞으니까 또, 예.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닌가? 저는 그거를 100% 믿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뭐 그러십시오. 무슨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 제가 이길 것 같거든요. 내가 이기면은 내가 거부를 해도 오케이를 해주고 그 쓸데없는 시비를 건다든 짜증을 부리든 이런 모든 일체 행동을 안 했으면 아주 딱 좋겠어. 그럴 수 있을까? 근데 확실한 거는 그 2회가 1회로 갈 수는 없어요. 2회는 그래도 최소 bare minimum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기면 횟수 떠나서 내가 시키는 대로 그냥 하는 걸로. 머신이신데요? 머신? 어때? 이를 어쩌죠? 이를 어쩌지? 내가 볼 때 내가 이길 것 같은데. 과연. 와, 또, 역시 2022년 첫 속톱이라 그런지 또, 굉장히. 세네요. 예, 역대급이네요. 비주얼 부부에서 아무런 또, 뭐 고민이 없을 줄 알았는데 또 이런 고민이 또 있네요. 예. 야, 근데 저는 뭐 일단 너무 대단하세요. 나이가 너무 솔직히 대단하잖아요. 46살이나 됐는데 저런 괜찮아. 다 돼요. 저 정도는. 그래도 제 주변 형들은 안 그래요. 저도 보고 느끼는 게 있으니까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재진이 형은 안 그래. 그래요? 아직 뭐 결혼 안 하셨으니까. 근데 너무 이제 두 분 뭐 사는 게 너무 젊게 사시고 건강하게 사시는 것 같아 보기 좋겠지만은 솔직히 저는 좀 충격적이었던 게 결혼의 조건, 이 부부를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이 이 X라는 거. 그게 없으면은 정말 떠나서 행복을 찾아 떠나야 된다. 이게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전 초반에 럭키할 때 진짜 럭키하시네요 이랬었는데 계속 듣다 보니까 너무 힘드실 것 같고 아니 그리고 여자 그 아내한테 계속 뭐 네가 붙잡았잖아. 뭐 그거 안 하면은 뭐 헤어지고 그냥 자유롭게 뭐 다른 사람을 만나도 되잖아. 이런 발언은 정말 하면 안 되는 말이거든요. 부부 사이에서. 그래서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남편분한테 예전에 제가 좀 재밌게 봤던 드라마 중에 신사의 품격이라는 드라마에 나오는 명대사가 있어요. 뜨거운 거 말고 따뜻한 거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편분은 자녀가 다 장성해 있고 우리 둘만 살기 때문에 부부관계가 없으면 이 관계가 유지되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불안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부부관계를 유지해 주는 거는 뜨거운 스가 아니라 따뜻한 스킨십인 것 같아요. 맞아. 정말로 소프트한 스킨십을 계속 반복적으로 유지를 하는 게 부부관계에 도움이 되지 꼭 반드시 를 통해서만 부부관계 유지되는 건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제 결정할 시간입니다. 자, 에로지원금 200만 원은 과연 누구에게 돌아갈죠? 저는 두 분이 천생연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같으면은 굉장히 뭐지?
진지하게 얼굴 붉힐 멘트들이 몇 마디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런 얘기를 듣고도 싱그러운 미소를 지으면서 앉아 계실 수 있다는 거는 그게 별로 타격감이 없다는 그쵸. 거예요. 네. 잘 맞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근래 되게 사이 좋은 금슬 좋은 부부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횟수만 좀 아내분 편을 들어드리고 싶어요. 남편분이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존경합니다, 형님. 갑자기. 안 해요. 솔직히 본받을만 하잖아요. 예, 너무 예. 멋있고. 예, 그치.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형. 근데 진짜 횟수만 줄여주시면은 아내분도 너무 만족하고 그러고 계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아내의 손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내의 편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투표권은 우리 특별 초대 손님 이재한 씨께 양보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진짜 부부는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라 진짜 평생 함께하는 동반자인 것 같은데 약간 남편분이 말씀하실 때 세게 말씀을 하시고 아내분이 너무 매달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서 그게 저는 좀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남편분이 조금만 더 아내분을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내 편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대 0으로 네, 아내 김현수 씨가 애로지원금 200만 원을 차지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KBS 공채 26기 개그맨 김종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개그맨 김정우 씨 아내 정미선이라고 합니다. 완성. 어떻게 만나셨어요? 그때 이제 제가 개그맨 지망생이었는데 와이프가 공연을 보러 온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메인 바람잡이를 하고 있었거든요. 마지막에 이제 관객들이랑 같이 하는 코너가 있어요. 그래서 그날 제일 이쁜 관객을 김태희라고 해서 무대에 올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목을 해서 이제 왔어요. 근데 그래서 너무 예쁜 거예요. 공연 끝나고 연락처를 물어봐야 되겠다. 근데 공연이 끝났는데 간 거예요. 연락처 물어보기도 전에.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월드 이제 클럽 같은 게 있었어요, 저희가. 그래서 공연 후기만 남겨라, 제발. 후기가 남기면 너랑 나랑은 이제 인연이 됐거든. 근데 후기를 딱 남긴 거예요. 자기 입으로 안녕하세요, 녹성부자 김태희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제 메시지를 보냈죠. 메시지를 보내서 저런 건 진짜 하늘에서 내려준 인연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 그렇죠. 그날 이제 비가 왔는데 혹시 우산 가져갔냐? 그래서 안 챙겨갔대요. 그래서 그럼 내가 우산을 주겠다. 갔죠. 근데 생각했던 거랑 얼굴이 좀 너무 다른 거예요. 마기꾼 아니고 모기꾼이야, 모기꾼? 공연장이 깜깜했나? 그러니까 다르지. 아니 왜냐면 아니 일을 하다 와서 그럴 수 있는데 밝은 데서 봐서. 공연장은 이제 어둡고 무대처럼 이렇게 조명이 있는데 우리가 소프트라이트 받으니까 근데 생각했던 것처럼 뭐 머리도 뭐 이렇게 울리고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 잘못 봤나 내가? 또 근데 저도 놀랬어요. 그날 딱 내려가는데 요만한 애가 뚱뚱뚱 걸어가. 아니 저렇게 작았나? 아무래도 무대 위에 있다 보니까 커 보일 수도 그치. 있어요. 그리고 네. 바람잡이 하셨다 맞아요. 그러셨나? 네. 그런 거 되게 멋있어 보이고. 맞아요. 되게 카리스마 있어 무대에서 보이잖아. 보면 또 예. 달라요. 첫인상은 별로여가지고. 서로 속았어. 그래도 만나셨네, 잘. 그러니까. 그 이후로 연락하면서 잘 만나갖고 이제 제가 개그맨 시험 계속 떨어질 때도 옆에서 계속 있어주고. 왜냐면 사실 이 개그맨들이 진짜 신기한 게 개그맨 시험이 떨어지면은 이제 여자친구분들이 다 떠나요. 맞아. 근데 와이프는 이제 그렇게 계속 옆에 있어주고 항상 그게 너무나 고마웠고 사실은 그렇게 이제 7년 연애하고 이제 저희가 결혼을 한 거죠. 7년이요. 그 힘든 시기를 다 뒷바라지 네. 해주셨네. 정말 탄탄하게 다졌겠다. 야. 아이고, 쌍둥이야. 아유, 든든하겠네요. 자, 오늘 의뢰해주신 분 누구신가요? 네. 왜? 저희 신랑이 원래 취미가 좀 없는 편이었거든요. 원래 결혼 전부터 결혼 후에도 없었는데 한 3년 전부터 갑자기 취미가 생겼어요. 족구에 완전 빠져가지고 그래서. 다 손 놓고 족구만 하고 있는 중이에요.
족구가 축구랑 다르죠? 족구는 테니스 코트 같은 데서 이제 네트를 넘기는 거죠. 족구는 그냥 배구를 발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이제 족구를 하면 몸도 이제 좋아지고 이제 술값도 덜 들겠구나 이제 싶어가지고 잘 했다 싶었어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주말 뭐 일요일만 나가던 게 어느 날은 토요일 날 나가고 어느 날은 이제 뭐 평일에 몇 번씩 나가더니 이제는 평일을 아예 그냥 족구를 계속 하거든요. 그게 보니까 낮족도 있고 야족도 있더라고요. 족구에. 누워 있으면 족구 영상, 일어나면 족구 하러 가는 거. 그럼 화를 내도 근데 소용이 없어요, 이게. 저 직장 다닐 때도 퇴근하지도 않았어요. 만약에 6시 반에 퇴근하면 6시부터 전화가 와요. 빨리 오라고. 자기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왜 안 오냐고. 아니 퇴근 시간이 안 됐는데 어떻게 퇴근을 하냐고. 지금. 본인 족구하러 가야 된다고? 네. 자기 지금 족구하러 가야 되는데 자기가 왜 퇴근을 안 하냐는 거예요, 지금. 심지어 어느 날 이제 지방을 간다 그래가지고 기차표를 끊어달라고 해서 이제 끊어줬어요. 알고 봤더니 족구 모임을 하러 지방을 가는 거였더라고요, 아침부터. 항상 족구에 미쳐가지고 지금 계속 이러는 게 날이 갈수록 더 심해져 가니까 지금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지금 의뢰를 했거든요, 지금 이걸. 근데 이게 사회인 체육이 있잖아요. 주로 이제 야구, 축구 가장 많이 하시는데 이 사회인 체육계에서 가장 큰 공공의 적이 부인이라고. 왜냐하면 이게 주말 같은 때 하루 비워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싱글 여동생들이 막 물어보면 자기 취미 생활이랑 특히 스포츠 같은 건강한 취미 있는 남자 참 좋은데 단체 운동하는 애는 만나지 마라. 제가 저희 부부 생활 가장 큰 위기는 남편이 사이클에 빠졌을 때거든요. 처음에는 항상 잠깐만 가서 2시간 하고 온대요. 근데 이게 하다 보면 피치가 받아갖고 뭐 부각 7고개를 넘고 어디를 찍고 그러면 영상통화할 때 어디야? 뒤에 막 애 울고 언제 와? 출발했대. 비춰봐. 그럼 뒤에서 저희 출발했었는데 보면 산속이야. 지금 출발해도 4시간 걸려. 장난해.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다 이제 사달하게 이렇게. 그럼 이제 혼자 지하철 타고 오죠. 족구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낮부터 밤까지 다 하거든요. 어느 지역을 가면 다 돼요. 인천에 가도 되고 성남에 가도 되고 청주에 가도 되고 다 할 수 있어요. 커뮤니티 같은 게 되게 돼 있어요. 거기도 이제 제가 항상 지방을 자주 가는 데는 이제 등록을 시켜놓거든요. 행사를 가면 족구를 들고 끝나면 족구하고. 아니 근데 저렇게 혼자 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지역 돌아다니면서 하는 원정 경기 하나 봐. 가나 봐요. 저 오늘 처음 들어봤어. 몇 개나 있으세요, 모임이 이렇게? 한 10개 넘는 거예요. 개콘 족구단도 있고 연예인 족구단이라고 또 따로 있어요. 제가 대회 다니려고 만든 팀이 하나 또 있고 그다음에 제가 소속되어 있는 팀이 하나 또 있고 그리고 하나회라는 그 모임. 전국의 족구인이 하나로 뭉치자 해서 하나회라는 모임이에요. 이 하나회라는 게. 전국구네 그거는. 전국구 모임이네. 전국에서 족구를 제일 잘하고 전국에서 영향력 있는 족구인들이 모여있는 되게 자부심이 있는 모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올 수가 없어요. 진짜? 그렇게 자부심 되게 있어 보이세요 지금 말하는 게. 아니 근데 보러 오라고 갔어요. 욕을 엄청 먹고 있는 거예요. 아 실력은 받쳐주지 않는 거예요? 열정만 있고 실력이 없어. 평상시에도 집에 오면 맨날 이만큼 나와가지고 맨날 투덜투덜 대면서 오거든요. 왜 그러냐 그러면 아니 족구를 못한다고 맨날 뭐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주지도 않으면서 화만 낸다고. 근데 왜 족구를 하러 가냐. 그러면 욕먹지 말고 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아니래. 그래도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팔다리도 짧아가지고 하지도 못하면서.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남들 그래요. 개그맨 치고 엄청 잘한다. 잘하시네. 제가 알잖아요. 저도 개그맨 하는 사람들 보고 왔거든요. 아 너무 못해 거기. 아 그 그룹은 너무 개그맨 그룹이 너무 못한다. 최하위 꼴등하는 그룹이에요. 아니 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잘하지. 그 사람들은 공이 오잖아요. 안 가. 그냥 자기 앞에 오는 것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개그맨들은. 여기는 그래도 달려가니까 그나마 개그맨 중에 잘하지. 그러니까 칭찬받는 거지 그 사이에서는. 근데 그분들은 자기 어쨌든 일을 하면서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자기 족구 행사 때문에 안 된다고 깐 적도 있어요. 아니 근데 그거는 이제 시합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으니까 어쨌든 돈이 우선이긴 한데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그런 일들이. 근데 왜냐면 저는 이제 내가 빠져버리면 그 맞춰왔던 그런 게 다 무너져 버리니까
좀 약간 그런 거 미안한 감이 있어서 약속은 잘 지켜야 되니까. 주변 사람들도 일이라면 이해해주지 않을까요? 일 때문에 빠진다고 그러면. 근데 저렇게 팀 플레이 하는데 한 명이 없으면 그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체 운동하는 남자는 좀 피하라고 하는 게 그리고 내가 어떻게든 악처가 돼요. 와이프 때문에 그냥 이걸 거절하고 가는 순간 약간 못난 놈 취급을 받으니까 그걸 못하는 거예요, 거절을. 그 도움은 다음에 벌면 되니까 또. 무슨 소리야. 심지어 이 사람이 지금 국가대표인가 싶을 정도로 지금 자기가 축구인 줄 알고 있어요, 지금. 그게 저희 애도 느꼈나 봐요, 그거를. 아빠 직업을 제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아빠 직업이 뭔지 알겠어? 그랬더니 족구 선수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식이. 아들들이. 그 회비가 보통 얼마예요?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저희가 운동을 하면 보통 한 3시간 정도 하거든요. 오전, 오후, 야조. 딱 하면은 3만 원. 저희 신랑은 이제 족구를 하러 가면 돈을 가지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지갑에 돈을 넣어서 갖고 다니는데 간혹 이제 제가 은행을 못 들릴 때는 애들 그 저금통에서 그 쪽집게로 빼가지고 미치겠다, 어떡해. 그걸로 갖고 가서 족구를 하러 가는 거예요. 또 이제 회비를 내야 되니까. 현금을 일부러 안 찾아오는 건지 아니면 이제 뭐 시간이 없어서 못 찾는 건지 모르겠는데 게임비가 있어요. 경기를 하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계속 빼서 쓰다가 너무 큰 애 것만 빼서 쓴 거예요. 그래서 그럼 밸런스를 맞춰야 되겠다. 그래서 둘째 걸 이제 빼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나중에는 이제 그것도 이제 와이프가 한번 걸린 거예요, 제가. 근데 애들 지갑에 이제 큰일 났네, 이거. 애들 지갑이 벼가고 있어, 자기 때문에 지금. 큰일 났네, 창피하네, 얘기 나가면 어떡하나. 근데 왜냐면 60만 원을 내면서 이렇게 즐겁게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사실. 아니, 근데 자기는 스트레스를 푸는데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잖아, 지금. 그렇지. 돈 안 주니까. 그래서 제가 애들 저금통을 건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위 말해 장비빨이잖아요. 정확하게 하신다. 지출이 상당히 많이 느셨을 것 같거든요. 뭐 좋아하는데 뭐 쓰는 거는 안 아깝잖아요. 왜냐면 사실 이렇게 젊게 입고 다니는 사람이 없거든요. 다 대충 이렇게 입고 다니지. 괜찮잖아요. 족구복밖에 없어요, 옷이. 예전에는 옷도 되게 잘 꾸며 입고 이랬거든요. 근데 족구 시작하고 나서부터 입고 다니는 거 다 족구복 입고 다니고 집에서도 제일 편한 거 입고 나가서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옷만 사요. 그리고 막 트렁크 같은 데 보면 신발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거기다가 짐을 넣어놓으면 다른 거는 괜찮은데 신발 안 구겨지게 넣으라고. 신발 구겨진 거 제일 싫으니까 넣지 말라고. 축구도 패션이에요, 진짜. 옷 이렇게 예쁘게 입고 다니는 사람이 없거든요, 저처럼. 다른 사람들이 왜 안 입는지도 또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장비에 관해서 지출하시는 건 전혀 모르세요? 뭐 아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뭐 싸게 산다고라고는 알고 있어요. 싸게 산다고 했는데? 야, 저 멘트는 저거를 믿으셨단 말이에요? 똑같아. 이거 얼마예요? 무조건 13만 원이래요. 처음에 몰랐어요. 뭐만 하면 13만 원이래. 그래서 쫄쫄이가 비싸봤자 13만 원 너무 비싼 거 아닐까? 대신 하나를 사서 1년 입는데. 근데 자전거 13만 원에서 내가 야 나가. 누가 봐도 의리 번쩍한 사이클이 왔는데 여보 이거 얼마인지도 모르게 13만 원 나가. 야 13만 원짜리 다 들고 나가. 근데 족구화는 그렇게 안 했어. 근데 문제는 하나가 아니니까 문제인 거야. 매일 우리가 똑같은 걸 신을 수는 없잖아. 그냥 뭐 그래요. 족구가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근데 제가 뭔가 이렇게 빠져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개그 이후로 취미가 뭐야라고 얘기하면은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술 먹는 거, 사람들 만나는 거. 근데 지금은 이 족구를 하면서 뭔가 좀 건강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그러니까 유일한 저만의 스트레스 해소법. 그렇죠. 그러니까 족구하면서도 술 마신 걸 되게 좋아하니까 족구하고 술 마시고 이러면서 집에 자꾸 데리고 들어오니까. 최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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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까지 데리고 와. 최악이다. 혹이 더 붙은 거네요. 혹이 더 붙었어. 출근해야 되는데 그 지인이 거실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건 아니지 않아?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알았어. 그러더니 그날 밤에
전 또 이제 정신 차린 줄 알았는데 그 다음날 봤더니 옷방에서 자고 있는 거야. 또 그 다른 사람이. 다음엔 저 다른 방에서 심지어 비밀번호를 알려줄 때가 있어요. 어머, 최악이다. 먼저 가서 씻고 있으라고. 집에 왔는데 낯선 남자가 씻고 있어. 아, 이거는 너무 화날 일이야. 제가 그랬어요. 아무리 친하고 뭐 하고 한들 내가 씻고 있다가 옷을 밖에서 입을 수도 있는데 갑자기 문 열고 들어오면 얼마나 놀라겠냐. 그랬더니 괜찮다는 거예요. 본인은 괜찮겠지만 부인이 안 괜찮대. 그럼 형님 먼저 들어가 있어요. 먼저 들어가서 씻고 있어. 그럼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은 집에 생활용품이 있어요. 또 바디워시랑 막 이런 걸 다 갖고 와가지고 그거를 욕실에 다 넣어놨다니까요 지금. 에이 저건 심하다. 그러니까. 칫솔도 심지어 안 버려요 이제. 자기 게 다 있어. 이름까지 다 써져 있어가지고. 와이프도 친해요. 되게. 되게 친하고. 맞잖아. 아니 친한 거랑은 다르지. 아니, 남편 친구인데 그렇게 웃으면서 얘기해야지 뭘. 프라이버시라는 게 있는데. 그렇지. 자연스럽게 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어렵네. 너무 자주 데리고 오니까 저희 애들이 삼촌인 줄 알아요. 진짜 가족 그림을 그려오는 거를 유치원에서 한 적이 있거든요. 그 삼촌들을 그려오더라고요. 그 가족 사진에.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엄마, 아빠, 삼촌 2명. 그 2명이 문제네. 왜 이렇게 사람을 좋아할까요? 저희 집이 김제인데요. 근데 1년에 저희 집에 2번 가거든요. 이제 부모님 생신 때 가는데 항상 김제에 족구한 팀을 찾아보더라고요. 자기 하고 싶으니까. 근데 전주에 족구하는 사람을 알게 된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제 저희는 집에 내려주고 자기는 족구하고 밤 한 11시쯤 오더라고요. 와. 1년에 2번 가는 생신인데. 장모님 생신날? 저녁밥을 같이 안 먹고. 아이고. 아니, 이거는 좀 진짜 심하시네. 심하시다. 미안하죠, 근데. 미안하긴 한데. 이제 거기 가서는 이제 축구는 안 하려고 이제. 그러니까 언니들도 이제 어디 갔냐고 제보 족구하러 갔다고 얘기는 못하고 이제 형부가 저희 신랑이랑 되게 잘 맞아요. 같이 이제 술 마시고 좀 얘기 좀 하려고 이제 들떠서 오더라고요. 근데 그날 또 족구하러 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저희 신랑한테 전화를 했죠. 형부도 오고 있는데 자기도 좀 집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아니 아직 족구가 안 끝나서 못 간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거기 막 마트 가가지고 거기 가서 먹어야 될 거 막 음료수랑 이런 거 사가지고 가야 된다고. 한 집에는 뭐 사갖고 간 게 없어요. 아이고. 솔직히. 아유. 솔직히 속으로 되게 서운하죠. 족구하는 사람들을 챙기고 왜 우리는 안 챙기지? 그러게요. 아니에요. 애들 반찬도 제가 다 하고 밥도 무슨 차려. 반찬을 해 지금. 저녁 반찬 가끔 하잖아 내가. 저녁에 사람이 없는데 무슨 저녁 반찬을 해. 자기 먹을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이 내가 그랬잖아. 족구를 같이 하자고 배우자고. 아니 왜냐면 여성분들도 족구를 잘하는 영입하려고 거 자꾸 많아요. 지금. 이게 진짜 이게 인식을 바꿔야 되는 게 뭐냐면 족구는 아저씨들이 하는 거다, 뭐 꼰대들이 하는 거다, 뭐 군인들이나 하는 거다라고 하는데 이번 기회로 이 좀 에르부를 통해서 좀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임정훈 씨 때문에 더 안 좋아질 것 같은데 인식이. 어떡하지? 족구는 진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스포츠다. 근데 아내분이 서운하신 건 이 족구가 가족보다 약간 지금 더 위인 것 같아서. 위인 것 같아서가 아니라 위예요. 지금 1순위가 족구예요. 그러니까 애들이랑 지금 안 논 지도 되게 오래됐고요. 평일에도 아빠 얼굴 볼 일이 없을걸요, 요즘에는 더. 저희 가족여행을 간 적이 지금 한 4년 전에 간 적이 있거든요. 아이고. 저도 쉬고 이러니까 그러면 가족여행을 좀 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얼마 전에. 근데 저희 신랑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족구 모임 해야 된다고. 미치겠다. 애들은 항상 집에 있는 거 신경 쓰이며 같이 돌아다녀야 되는데 자기는 족구에 그냥 가족에 신경 쓰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 같나 싶을 정도로 하니까. 아니 일단 제가 뭐 이렇게 너무 족구에 빠져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저도 되게 좀 잘 하거든요. 제가 애들한테 이제 밥도 잘 챙겨주고 이제 밥도 만들어주고 잘 하죠, 저도. 그래서 너무 막 족구만 막 그런 건 아니고 와이프를 위해서 잘 하고 있어요. 네. 그거 본인이 할 말이 아니라 자존감이 1도 안 가는. 상대방한테 나와야 되는 멘트지. 제가 이제
일하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신지 2주가 됐는데 그럼 제가 좀 쉬어야 되는데 이게 일이 더 많아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심지어 제가 지금 눈 떨리는 것까지 생겼거든요. 이게 스트레스가 더 받아가지고. 예전에는 뭐 밥을 차려준다거나 뭐 청소를 좀 한다거나 뭐 아니면 애들을 픽업해가지고 뭐 챙겨주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그냥 이제는 제 다 업무가 다 제가 다 하고 있어요 그거를. 저희 신랑은 지금은 아예 그냥 다 손 놓고 족구만 하고 있는 중이에요. 축구가 이렇게 중독성이 강합니다. 아내분도 조금 한 번씩 되게 외로우시겠어요. 저는 이제 결혼 전부터 결혼 후까지 그냥 치과에서 일했거든요.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제까지. 그래서 저도 솔직히 집에 그냥 혼자 좀 있었으면 좋겠고 아무리 애들이 너무 예쁘더라도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고 싶어서 이제 저희 신랑한테 얘기를 하면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자기가 족구를 가야 되는데 애들을 데리고 갈 수가 없으니까. 나는 뭐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혼자 잠깐 있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스트레스 어떻게 푸세요, 아내분은? 그냥 집에 애들이랑 있는 거. 그만두면 쉴 수 있는 줄 알고 그랬는데 이제 일이 더 많아지니까 차라리 제가 그랬어. 차라리 일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그치. 일하면 솔직히 일하다가 중간에도 내 시간이 있으니까 쉴 수 있는데 이거는 쉴 틈이 없는 거예요. 하루가 너무 빨리 가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근데 저희 신랑이 그런 거예요. 자기 하는 거 보니까 쓸데없는 거를 자꾸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한테. 집에서 안 해도 되는 건데 왜 자꾸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유, 그 집안일이 해도 티 안 나고. 티 안 나고 안 하면 안 바로 하면 티 티 엄청 나고. 나고. 응. 저렇게 웃으면서 얘기한다고 해서 저게 다가 아닌데. 예. 잘 모르시는 것 같아. 계속 웃으면서 좋게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심각성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저는 그 일요일이라도 안 나갔으면 좋겠다. 오케이. 제가 이긴다면요? 뭐 있어? 지금까지. 근데 제가 내년에 40이거든요. 근데 이 족구에 또 꽃이 40대예요. 족구에 꽃이 40이라고요? 꽃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진짜. 족구하고 있다 정말. 일단 뭐 40대까지는 그래도 헐, 10년을 쳐달라고. 이 정도? 바란다. 자기가 얘기하고도 웃기지. 아니 그리고 바란다. 저는 사실 이제 남편이 처음으로 몰두할 수 있는 취미가 생겼다는 건 너무 긍정적이고 좋은데 족구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제가 봐도 너무너무 하신 것 같아요. 격하게 운동에 깊이 빠지는 남자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내가 뭐 나쁜 거해? 술, 담배를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바람을 피는 것도 아니고 운동하면서 스트레스 풀고 건강 찾는데 뭘 그걸 갖고 난리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람이 꼭 다른 여자를 만날 바람이 아니라 나와 내 가족에 대한 기본적인 의무를 완벽하게 있는 게 바람인 것 같아요, 저는. 시간을 안 쓰고. 그래서 아내분한테 팁을 드리자면 악철하고 손가락질 받는 거를 1도 안 두려워하셔도 돼요. 왜냐면 적당히를 넘어섰어요, 이분은. 이분은 스스로는 제어가 안 돼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 사실 이게 족구 중독이라는 말이 없어서 그러지 지금 이 김정은 씨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정도의 선을 넘어서셨어요. 우리가 취미라는 게 뭔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태어나서 내 처음으로 취미를 가졌다는 거에 스스로 뿌듯하고 즐겁고 행복한 건 알겠는데 취미라는 거는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내 가족, 남편으로서의 역할과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직업적기는 내가 개그맨이자 방송인으로서의 일, 그다음에 부인이 일을 그동안 쭉 해왔다 그러면은 본인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을 때 그런 가사, 노동 이런 것들을 다 하고 남는 시간에 하는 게 취미지 취미를 위해서 그런 것들을 희생하면 안 되거든요. 좋아하는 취미생활 오랫동안 즐기시기 위해서 족구하는 시간을 좀 줄이시고 대신에 남편 역할, 아버지 역할 그리고 본인의 직업적 기능 제대로 잘 수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결정할 시간입니다. 자, 에너지연금 200만 원은 과연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자, 아내 정미선 씨께 손 드리겠습니다. 네. 5대 0으로 아내 정미선 씨가 에너지연금 200만 원을 차지하는데 반드시 일요일에는 아내가 좀 쉴 수 있게 아내의 시간 좀 꼭 좀 지켜주시고 정말 뭐 하나회 마지막 최종 결승전이라도 이거는 가면 하늘이 두 쪽 나도 가면 안 돼. 앞으로 평생 일요일은 무조건 가족한테 다 맞추시는 거예요. 약속하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5대 0으로 아내분 축하드립니다. 네.
에로지원금 200만 원 드릴게요. 자,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밤 11시에 더욱 파격적인 에로 부부들과 찾아오겠습니다. 주말에도 애들은 일찍 재우세요. 고맙습니다.